나는 항상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된 지 벌써 10년. 결혼하고 애를 낳은 후에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버티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너는 회사에서 빛나고 있어.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사장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김지은 씨, 당신의 실적이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실적. 내가 지난 2년간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밤낮 없이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주변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 요즘 애 낳고 정신이 흐트러졌어. 가족 챙기느라 일 제대로 못하잖아.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 직장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주말 데이트는커녕 아이의 유치원 행사조차 놓쳤다. 그런데 왜? 강등 통보는 그 자리에서 내려졌다. 지하 자료실 관리로 이동합니다. 자, 서류에 사인하세요. 사장의 비서가 내민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다. 지하실. 그곳은 회사 내 망각의 구렁텅이였다. 빛이 들지 않는 먼지 쌓인 창고 같은 곳, 오나 같은 경력직이 가는 곳이 아니었다. 이해 있으신가요? 사장의 눈빛이 도발했다. 나는 자니오라고 중얼거렸다.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그의 무심한 물음에 나는 폭발했다. 강등됐어. 지하실로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뭐? 왜? 왜긴 왜야? 내가 집에서 제대로 안 도와주니까? 아니, 그건 변명이지. 내가 약해졌으니까.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음에 잘하면 올라오겠지라고 했다.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다음. 이게 얼마나 큰 치욕인지 모르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지하실로 가는 내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복수. 아니, 그건 아직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습기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자료실은 예상대로 지옥이었다. 벽마다 먼지 쌓인 선반,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썩어가는 서류 더미.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관리자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여자애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첫째 날,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울음을 삼켰다. 손가락이 검게 물들고 등허리가 아팠다. 점심시간에 올라와 동료들을 마주쳤을 때 그들의 시선이 더 차가웠다. 지은아, 이제 우리랑 같이 못 먹네. 바빠 보이네. 누군가의 장난기 어린 말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재미있어 라고 대꾸하며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니 낯설었다. 피곤에 절은 눈, 창백한 피부. 이게 나인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전마, 왜 슬퍼? 라고 물었다. 그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지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가
강해질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아직 빈 껍데기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하실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곳으로 내려가 먼지를 피우며 서류를 분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상자를 열었다. 낡은 파일 속에 회사의 기밀 문서가 섞여 있었다. 재무보고서 내부 감사 미비.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문서를 펼쳤다. 숫자들이 춤을 추듯 뒤엉켜 있었다. 매출 부풀리기, 세금 탈루, 심지어 뇌물수수 기록. 이건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있지? 지하실은 오래된 자료 보관소라서 버려진 문서들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숨을 골랐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신고. 그럼 나부터 위험해질 텐데. 하지만 이 비밀이 내 강등의 이유와 연결될지도 모른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내가 발견한 이상한 숫자들. 사장이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분.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회사에 큰일 날 수 있어. 그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며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믿을 사람이 없었다. 동료들. 그들은 나를 버린 자들. 사장. 그는 나를 짓밟은 장본인. 나는 홀로 이 비밀을 안고 지하실로 돌아갔다. 매일 그 문서를 보며 분노가 쌓였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됐다. 지하실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나는 변했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계산적으로 됐다. 동료들이 가끔 내려와 서류를 찾을 때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은이 그 프로젝트 실수한 거 다행이야.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맞아. 애 엄마라 정신없지. 그 말들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베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이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느 비 오는 오후, 사장이 지하실로 내려왔다. 김지은 씨, 자료 좀 찾아줄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봤다. 네, 사장님의 서류를 건네며 나는 일부러 그 문서 상자 근처를 스쳤다. 그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다. 여기 오래된 거 많아요. 조심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차가운 결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사장의 방문 이후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 문서가 그의 눈에 띄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부터 지하실에 오는 사람들이 잦아들었다. 지은 씨, 파일 어디 있어? 오래된 감사보고서 좀. 그들은 나를 무시하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불안함을. 회사 내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근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감사팀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소문.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비밀을 풀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사장은 감옥에 갈 거야. 하지만 나는 영웅이 될까? 아니면 희생양? 과거를 떠올렸다. 입사 첫 해, 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보너스.
남편과 결혼할 때도 회사 먼저라고 다짐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축기 들고 출근한 날들. 그 모든 게 이제 지하실 먼지로 변했다. 다음 날 동료 하나가 내려왔다. 미영이었다. 옛날에 친했던 그녀. 지은아, 괜찮아. 그녀의 눈에 동정심이 스쳤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뭐가? 이게 내 자리잖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다. 사장님이 요즘 이상해. 내 강등, 그 프로젝트 때문인가 봐에 내가 발견한 그 숫자들. 나는 손을 멈췄다. 무슨 숫자? 아, 너 기억나? 매출 부풀린 거, 사장이 내 보고서를 무시했잖아. 미영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게 강등 이유였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 해서. 미영아, 너도 알았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소문. 조심해, 지은아. 여기서 오래 있지 마.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그 문서를 다시 꺼냈다. 페이지마다 증거가 빼곡했다. 공급업체 뇌물, 회계 조작. 이걸 언론에 넘기면?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복사기를 찾아 지하실 한 구석에 숨겨진 기계를 발견했다. 밤늦게 야근 명목으로 문서를 복사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 무기다. 며칠 후 남편과 다퉜다. 너 요즘 왜 그래? 회사 때문에 집도 소홀해. 그의 비난에 나는 웃었다. 소홀. 내가 내 옷 빨아주고 밥 차려주고 애 돌보는 게 소홀. 그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당연해. 내가 회사에서 바람 피울 때 내가 참았던 거 당연했어? 내 상사랑 술 먹고 늦게 오는 거 다 용서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오해. 사진 봤어. 내 전화에 연하는 울면서 소리쳤다. 그 비밀도 이제 터뜨릴 때였다.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다. 미안해, 지은아.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거짓. 나는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황하며 쟤는? 내가 데리고 살아.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나는 홀로 섰다. 회사와 가정, 둘 다 배신의 늪. 지하실로 돌아온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문서 속 이름들을 적었다. 사장, 재무팀장, 심지어 미영의 상사, 그들이 모두 엮여 있었다.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 하지만 어떻게? 법, 변호사. 아니, 그건 너무 느려. 나는 인터넷에서 익명 제보 사이트를 찾았다. 시민감시라는 곳, 거기다 올리면? 회사 주식 폭락, 수사 개시. 하지만 증거가 완벽해야 해. 어느 날 사장이 다시 왔다. 지은 씨, 커피 한 잔 어때? 그의 초대에 나는 놀랐다. 지하실에서요. 아니, 위층 카페. 우리는 올라갔다. 그의 눈빛이 탐색하는 듯 했다. 강등해서 미안해. 곧 복귀시킬게. 거짓말.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사장님, 오래된 서류 중에 재미있는 거 봤어요. 매출 보고서요. 그의 손이 커피잔을 쥐는 게 굳었다. 그건 버려진 거지? 네, 버려진 진실이요. 나는 도발했다. 그는 웃으며 농담이시죠. 하지만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 만남 후 나는 결심했다. 제보를 시작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먼저 내부의 균열을 내자. 미영에게 힌트를 줬다. 회사가 위험해. 내 상사 이름이 문서에 나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진짜. 믿어.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번졌다. 주식은 이미 5% 하락. 사장의 기분이 상할 때마다 나는 지하실에서 웃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용서해줘. 늦었어. 나는 끊었다. 밤에 홀로 울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는 깊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 비밀이 나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소문이 회사를 휘감기 시작했다. 재무팀이 감사받는데. 사장님, 요즘 표정 안 좋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지하실에서 나는 그들의 발소리를 세며 기다렸다. 이제 때가 왔다. 시민감시 사이트에 첫 제보를 올렸다. 익명으로 일부 문서 스캔본 첨부. 대형 IT 회사, 매출 조작 증거의 제목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이게 끝이야. 아니, 시작.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강남 IT 기업 내부 고발로 세무조사 착수. 회사 로비가 소란스러웠다. 직원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며 미소를 지었다. 사장의 분노가 느껴졌다. 오전 10시 내 전화가 울렸다. 김지은 씨, 사장실로 와. 비서의 목소리. 엘리베이터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대면이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내가 한 거야. 그는 문서를 테이블에 던졌다. 제보 스크린샷. 나는 차분히 앉았다. 무슨 말씀하세요? 모르는 척. 그 문서, 지하실에서 나온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눈을 마주쳤다. 사장님, 그 프로젝트 때 제가 말했잖아요. 숫자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강등시키신 분이 누구죠?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건 실수였어. 복귀시켜줄게. 돈도 더 줄게. 돈. 그게 나를 산다고?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망친 대가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회사 망하면 너도 같이 가라. 이미 갔어요. 제 자존심은. 나는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나를 쳐다봤다. 미영이 다가와 지은아라고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모르는 척해. 너도 그들 편이잖아.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차가 회사 앞에 서 있었다. 수사 시작. 뉴스에서 사장의 이름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 나는 집에 도착해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회사 일 뉴스 봤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가족은 잃었다. 며칠이 지나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 해고 소식, 주식 폭락. 나는 지하실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다. 자유의 요새.
언론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 여성 직원, 익명으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은.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재무팀장의 이메일, 공급업체 계약서. 지하실이 내 보물창고가 됐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홀로 케이크를 사서 불을 켰다. 빌어봐. 엄마처럼 강해져. 아이의 소원이 아빠 돌아와 질 때 가슴이 아팠다. 남편의 메시지,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배신이 떠올랐다. 술자리 사진, 다른 여자. 나는 삭제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해. 사장이 체포됐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족이 다 잃었어. 그의 인터뷰. 그 말에 나도 울었다. 나도 잃었으니까. 하지만 그 후회는 그의 나는 복귀 제안을 받았다. 영웅으로 맞이할게. 인사팀장의 말, 나는 고맙지만 사직할게요 라고 답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다. 복수의 끝에 남은 건 상처뿐. 동료 미영이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었다. 나는 안아주며 하라. 우리 다 피해자야. 하지만 용서? 아직 멀었어. 사직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도시로 아이와 둘이서. 새 아파트, 새 직장. 카페 알바. 지하철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사장의 얼굴, 남편의 배신. 왜 나만 비명 지르며 깨는 날들.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예요. 복수가 끝나도 상처는 남아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치유의 시간. 아이의 학교 적응이 힘들었다. 엄마, 아빠는 매일 물음. 나는 바빠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복수로 가족을 지켰어야 했나? 아니, 그 가족은 이미 깨져 있었다. 남편의 바람은 내 강등 전부터. 회사 스트레스를 탓하며 그는 나를 버렸다.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연락. 지은 씨, 회사 재판 시작됐어요. 당신 증언 필요해요. 나는 망설였다. 다시 그 지옥으로? 하지만 결심했다. 갈게요. 법정에 서자 사장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내가 다 망쳤어. 그의 속삭임.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짓밟았듯이. 재판은 길었다. 증인들, 문서들. 재무팀장은 울며 가족이 망했어요 라고 했다. 그의 딸 사진을 보여주며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당신 선택이었어요 라고 답했다. 판결, 사장 10년, 팀장 5년. 회사 해체. 수백 명 실직. 뉴스 헤드라인, 여성 고발자의 용기. 승리. 아니, 쓰디썼다. 미영이 찾아왔다. 너 덕에 나도 깨달았어. 나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어. 우리는 울며 안겼다.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 남편이 다시 왔다. 지은아, 용서해. 제기할게. 그는 변했다. 마른 얼굴, 후회 가득. 하지만 나는 늦었어. 우리 끝났어 라고 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 자유. 새 직장에서
나는 성장했다. 카페에서 책 읽으며 온라인 코스 수강. 여성 리더십 강의. 강사가 상처가 힘돼요라고 했다. 맞아. 내 상처가 나를 재탄생시켰다. 하지만 밤에 여전히 물었다. 복수가 정당했나? 그들의 후회, 내 평화. 균형일까? 시간이 흘러 1년. 나는 새 회사에 들어갔다. 중소 IT 기업, 평등한 분위기. 김지은 씨, 프로젝트 리더 해주세요. 팀장의 신뢰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지하실이 아닌 빛나는 사무실. 아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엄마, 행복해? 응, 이제야. 옛 회사는 잊힌 역사가 됐다. 사장은 감옥에서 편지 썼다.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다. 나는 읽고 찢었다. 용서. 필요 없어. 그 후회는 그의 짐. 남편은 재혼했다는 소식. 슬펐지만 자유로웠다. 나는 데이트 앱을 깔았다. 처음 만난 남자, 당신 눈빛 강해요 라고 했다. 웃었다. 상처 덕분이죠. 생일에 거울 앞에서 말했다. 잘했어. 지은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한 아픔. 복수는 끝났지만 그 에코는 영원히.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영원히 복수할 건가?